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미국의 셧다운 내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월 30일 정도 때가 되면 이제 대부분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셧다운 확률은 76%대까지 급증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또 전체적인 영향을 또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와중에 이제 가운데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그래도 고래들에게 거래량을 좀 많이 늘려지고 있는 실정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번 셧다운 부분 또한 일시적으로 좀 붕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약간씩 이제 물량을 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늘리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에 판테라 캐피탈에서 시장 전망 추이도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핵심만 좀 찝어가지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국부펀드에 따른 유입이 좀 많이 영향을 좀 끼칠 것 같다랑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쪽에서 뭐 로빈후드나 스트라이프나 JP모건 쪽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지고 출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이제 여기서 반등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거는 좀 호재가 나중에 올 이제 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일본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 ETF 허용 추진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자금이 더 많이 매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더 밀리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탈세 컨트롤 타워를 신설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동안 국내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약간 거품이 끼기에는 좀 좋은 형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셀러 형님이 이제 전혀 상관없이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전히 장투라고 하면 아무래도 셀러 형님 따라서 계속 장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장투 마인드는 셀러 형님을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ETF 현물 부분이 좀 순유출 비중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 양자 관련된 이슈가 또 다 갑작스럽게 또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동양 추이가 어떻습니까? 은이 또 잘 나갔잖아요. 예, 실버, 은 ETF, 레버리지 ETF 포함해 가지고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자산군에서 특징적인 추이가 너무 세게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코인은 그렇게까지 또 많이 못 갔습니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오창평이 자산 토크나 결제 AI 에이전트 주목할 암호화폐 트렌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쪽은 아마 이제 순환계 패턴에서 가장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은 내용들 위주로 되어져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건 국부펀드, 연기금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기금, 국부펀드도 시장이 한쪽으로 산업 섹터가 너무 많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쪽으로 ETF에 눈을 좀 돌리지 않겠냐, 비중을 좀 더 늘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서도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메타플랜이 매집 전략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블랙록의 CEO도 국부펀드 최근 조종석에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을 과거 내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에서 현물 ETF 작년 대비 기간 보유자 수도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아랍의 국부펀드도
작년 기준으로 230%나 더 많이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재무장관도 다른 국가들도 매수세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에릭 발추나스도 마찬가지로 이번 형태에서도 실버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조각 맞추기 형태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좀 은이나 금이 좀 많이 쉬어갈 때쯤에 그제서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스트래티지의 우선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주에서도 이제 STIC에서 대략 4억 달러 정도를 조달을 했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번 우선주도 얼마나 인기가 계속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느냐가 앞으로 장기적인 추이에서도 충분히 선순환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우선주도 잘 되어야 MSTR도 계속 모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올라오다가 다시 이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조정 추이가 아무래도 1월 달까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월 달부터는 그래도 대부분 캘린더 기반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강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강세가 나오더라도 좀 웬만하면 좀 커버가 되는 강세가 나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못해도 2월 달에 유의미한 강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는 이런 거는 짧게 먹고 이제 치고 빠지는 형태가 나와야 그나마 좀 괜찮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여전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애들은 이제 펌프펀이나 뭐 이런 애들은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한 방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업비트보다는 비썸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는 ICO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ICO에 있는 규모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O를 첫 부분에 너무 많은 기대와 희망에 또 섞여가지고 그런 거를 저는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루틴대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주식시장처럼 비슷하게 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술 특례 형태로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기술 위주에 있는 추이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뭐 재무 건전성이나 나머지에 있는 기술 뭐 특화 빼놓고서는 뭐 나머지 평가 점수는 별 가치적인 점수를 매겼을 때 좀 최하점에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 그대로 기술 점수가 이제 내려갈 때 아예 붕괴되는 형태를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루한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루한 시점에서 가장 수익률을 제일 잘 낼 수 있는 건 여전히 이제 ETF 중에 비토가 그나마 좀 쓸만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좀 중장기 패턴으로 레버리지를 쓰면서 비용을 써가면서 레버리지를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 ETF에서도 이자 비용이 나오니까 이자 비용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감내를 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제 또 증시도 좀 약간 혼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계속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그나마 지수가 좀 버텨주고 있는 건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지만, 나스닥이 만약에 대부분 실적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많은 약세로 회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요, 2월 한 8, 9월 달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발표가 한 그때쯤 정도가 지나야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들고 갈 만한 그런 자산, 우상향 자산은 여전히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 나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본인의 한계점을 분명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견뎌내야지 내가 이제 그만큼 기다림에 따른 수확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기다림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내가 수확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